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3월 6일 오후 8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얘기해 볼 내용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반적 흐름,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비트코인이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재료나 상승 시나리오들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뇌피셜로 적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진짜로 맞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상승 시나리오나 현재 차트가 어떤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이제 8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8일날 새벽이잖아요. 8일날 새벽에 이제 백악관 크립토 서밋 관련해서 이제 호재가 있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좋은 재료는 맞아요. 좋은 재료고 상승할 만한 재료는 맞는데, 이게 어쨌든 뭐 임원진 참석하는 코인들이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재료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선반영이라는 게 있고 재료 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어쨌든 지금 너무 바닥에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진짜 78K까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어쨌든 시장의 원동력이 될 만한 그런 호재는 맞거든요. 그런 호재는 맞는데, 그게 저는 솔직히 꾸준히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8일 이후에도 계속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여기는 이 재료들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크립토 서밋 때문에 이거는 제로 소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본인들이 매매를 할 때 이 백악관 크립토 서밋이 나는 이거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여기 있는 코인들 사는 것보다 오피셜 트럼프 사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느껴봐서 알겠지만 그 트럼프가 뭐 아이러브 비트코인, 아이러브 이더리움, 아이러브 에이다를 외쳐도 따라서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트럼프 코인이에요. 트럼프 코인. 실제로 그 날도 그 이더리움이 리플이 36% 오른 날도, 그 에이다가 60% 넘게 상승한 날도 오피셜 트럼프도 30%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결국엔 트럼프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트럼프가 어떠한 뭔가를 보여주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오피셜 트럼프라는 거죠. 트럼프가 집권에 있는 한. 그리고 지금 자리가 바닥 구간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오피셜 트럼프가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8일 이후에도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오피셜 트럼프를 사는 게 현명하다고,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뭐 호재인지 뭐 악재인지도 뭐 M2 통화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M2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미국은 그건 아실 거예요. 미국은 그냥 그 쇼미더머니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타크래프트 하다 보면 우리 이거 알잖아요. MONEY. 응? 돈을 그냥 찍어낼 수 있어요. 찍어내는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들이 그 돈을 찍은 다음에 그 찍어낸 달러를 부채로 만들 수 있는 나라거든요. 왜냐면 달러라고 하는 게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요, 실시간으로 달러를 찍어내고 실시간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나라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가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US 뭐 이게 그거의 빚이에요. 미국의 빚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빚이 왜 늘어나냐? 이 통화량, 그러니까 계속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달러를, 그러니까 트럼프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달러의 부채를 한 방에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뭘가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달러를 소각시킨 다음에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스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달러는 부채잖아요. 달러를 엄청 찍어내요. 그 찍어낸 달러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저점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1억이지만 비트코인을 달러를 엄청 왕창 매수해가지고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10억까지 띄우면 미국에 있는 부채는 한 방에 해결될 뿐더러 미래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이제 바꿔버리면 미국은 또 기축통화가 달러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갈 때 미국은 또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를 엄청나게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을 안 올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사토시가 뭐 나와가지고 뭐 죽었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없어졌어요. 그럼 또 다른 어떠한 게 나올 거예요. 그건 뭔지 모르죠 저도.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서야 진짜 사토시가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사토시가 죽었다 혹은 사토시의 물량이 풀려가지고 그리고 사토시가 누군지 알았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망하겠죠. 왜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익명성이고 그걸 만든 이제 그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희소성이라는 단 세 글자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반대로 이제 이더리움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동일한 급이라고 생각하는 이더리움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의 창시자는 존재를 하고 이더리움의 창시자 만약에 총 맞아 죽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이더리움 어떻게 될까요? 왜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대장이고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다른 알트들은 왜 비트코인만큼 못 가는지 충분히 납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럼 비트코인을 최대한 트럼프는 혹은 미국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 정말 가치가 있냐 없냐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미국이 예를 들어서 달러를 많이 발행을 해서 진짜 M2 통화량 그 달러의 통화량을 계속 발행을 하면 그러면 다르게 말해보면 달러 통화량을요.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제 뭐 간단한 상식이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그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할 거예요. 그럼 금리를 인상하면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음모론 아닌 음모론이지만 달러를 찍어내면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내리고 그 찍어낸 달러들로 저점에 돼 있는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는 뭔가 이제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78K는 아닐 거예요. 아마 78K보다 더 밑에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시장에서 엄청 올라갈 거라고 하는 재료들을 가지고 뭔가 너무 막 흥분돼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차트상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 1파가 나오고 그다음 눌림목조도 상승 2파가 나왔어요. 상승 3파가 안 나온 건 맞아요. 저도 계속 가을이 넘어가서 불장이 올 거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아직 저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75K까지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 말은 실시간 방송에서 계속 말하는 얘기니까. 너무 막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희망 회로보다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재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재료들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갖다 붙이면 뭐 10년 채권이 어떻고 뭐 미국의 국채가 어떻고 사실 다 쓸모없는 얘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지금 사람들이 분석한 모든 게 다 올라갈 재료가 되는 거고 내려가면 모든 게 다 내려갈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M2 통화량이 많아져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비트코인이 떨어져요. 하락합니다. 하락하는 재료예요. 자, 그런데 달러를 찍어내서 미국이 그 부채를 한 번에 갚을 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비트코인을 올리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뭐가 먼저일까요?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맞는 재료가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나와서 전문가라고 하는 혹은 유튜버라고 하는 혹은 뭐 경제 매거진 리포트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필요 없는 정보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의 비트코인이 어디가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얼마만큼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내려가면 더 살 거고 어디에 올라가면 매도를 할 거다 라는 약간 대응의 시나리오를 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이제 본격적인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앞에는 약간 시장에 떠도는 뭔가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차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상승 1파가 나오고 눌림목 줬다 2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3파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3파동이라 하는 거는 이 1파가 나온 눌림목, 그리고 2파가 나오고 눌림목 나왔다가 3파가 쌍봉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직전 고점, 뭐 진짜 엘리어트 파동대로 혹은 피보나치대로 이 상승만큼의 추가적인 뭐 2배나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서 큰 시세가 나오면서 진짜 뭐 180K 뭐 혹은 3.618까지 갈 수 있는 3파동이 나오거나, 혹은 이게 3파동이 나오거나, 혹은 지금 자리에서 쌍봉의 형태로 주가가 한 번 더 하락을 한 다음에 한 여기 63K까지 떨어진 다음에 쌍봉의 형태로 3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1파동, 2파동, 3파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 무조건 차트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3파동의 형태는요, 어쨌든 주가가 끝나는 시점의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봤을 때도 상승 1파가 나오고 2파가 나오고 2파가 나오는 이 과정에서 보시면 헤드앤숄더가 나와요. 그죠? 헤드앤숄더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3파동이 어떻게 나왔냐면 3파동이 전고점을 살짝 넘는 3파동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안 맞는 거죠. 왜냐면 이 두 번째 눌림목 1파의 눌림목도 깬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알트코인 안 올랐나요? 여기서 NFT 코인들 샌드박스 10배 100배씩 올랐어요. 그럼 이게 3파동이 아닌가요? 우리가 원하는 알트장이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3파동의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3파동의 형태가 지금 상승 1파가 나왔고 눌림목 나왔다 2파가 나온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승 3파동의 형태가 바닥을 한번 눌렸다가 쌍봉을 찍는 형태 혹은 살짝 올리는 형태가 나와서 이 시즌이 종료가 될지, 혹은 지금 자리에서 눌렸다가 진짜 비트코인을 끌어올려서 180K, 200K까지 가는 무빙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를 해야 돼요. 마지막 뭐 이게 첫 번째일 거고 이게 두 번째일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 번째 불장이 끝난 거 아니냐. 저는 이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논외로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저는 무조건 불장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조건 불장이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유튜버도 하고 매매도 하고 실제로 방송도 매일매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불장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 머리에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혹시 불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를 듣고 진짜 납득이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댓글에 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어쨌든 첫 번째 시나리오가 나오든 두 번째 시나리오가 나오든 알트장은 일단 무조건 와요. 무조건 오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쌍봉의 형태로 불장이 오는 경우는 여기서 내려갈 수 있는 단가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첫 번째 상승을 하고 눌렸던 여기 62K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만약에 쌍봉의 형태로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다는 거죠. 여기 69K까지는 그냥 급락이 나왔다가 한번 비비고 나서 상승이 나오는,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고서 상승 추세선까지 상승 나오는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얘가 지지가 나오는 중요한 구간은 여기 69에서 54 여기까지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이 상승 추세를 지키면서 상승을 한다면 이거는 160K 이상까지도 상승 나올 수 있는 이런 무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자리, 그러니까 며칠 전에 상승 나왔던 이 82K 구간이 이 공통되는 저점 구간이에요. 어쨌든 얘가 여기서 첫 번째 구간이든 두 번째 구간이든 이 82K 구간에서는 지지와 저항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만약에 이탈된다고 하면, 만약에 첫 번째로 이탈된다고 하면 얘가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보여줄 거고, 주가가 저항을 맞는 구간이니까 얘가 두 번째로 상승을 하는 영역에서도 얘가 강력한 지지를 보여줄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한번 83K까지 내려간다. 그 서밋 이후에 뭐 제로 소멸로 만약에 다시 한번 이 구간 뭐 71K나 뭐 81K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매수해도 되는 거죠. 알트코인도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흰색 선처럼 올라가면 여기서 산 사람들이 진짜 최저점의 매수자가 되는 걸 거고, 만약에 파란 선대로 주가가 한 번 더 하락을 해가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의 대응법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12월 달에 물려 있거나, 혹 저도 이제 12월 달에 물려 있지만 물려 있는 것들이 좀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12월 달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추가 매수할 돈이 있어도 지금 이 82K 구간에서는 단타만 쳐야 돼요. 물려 있는 거에 물타기나 추가 매수나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횡보가 나와서 정말 흰색처럼 이렇게 추세대를 타고 올라가면 그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여기서 물려있는 코인들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혹은 다 깨고 여기서 이 추세를 지지하지 못해서 파란색으로 62K까지 내려가면 여기서 물려있는 코인들을 계속 담으면 돼요. 그때부터. 지금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탈탈 털어서 매수하기엔 아주 불안한 자리예요. 왜냐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지금은 확률이 굉장히 반의 반인 자리에, 그러니까 50대 50인 자리거든요. 이게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이고, 그럼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한번 봐볼게요.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흐름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어때요? 누가 봐도 저항을 맞은 자리예요. 그리고 그 쌍바닥이라고 하는 흐름이, 이렇게 쌍바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짧잖아요. 이거는 주가가 저항을 맞아가지고 설사 뚫는다 하더라도 바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이 추세 저항선을 터치를 할 만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바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뚫어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 98K 자리에서 무조건 숏을 쳐야 돼요. 무조건. 거의 99.9% 확률로 이 자리에서 이거 수직 상승한다고 하면 여기서 98K 저항 맞고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흐름보다는 상승했다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혹은 힘이 없다면 이 상단 저항선을 맞고 다시 한번 87K까지 내려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이게 지지저항 딱 거놓고 이렇게 차트로만 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기준대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 오피셜 트럼프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장에서 있잖아요. 어쨌든 뭔가 트럼프가 리플을 계속 산다, 비트코인을 산다, 어떤 걸 산다라고 말을 해도 움직일 수 있는 건 오피셜 트럼프고,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있는 한 이 오피셜 트럼프라고 하는 코인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이 조금은 바닥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는 19,3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이고, 이 자리 내려오면 조금 분할 매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너무 막 그 서밋이나 어떤 이런저런 호재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급등한다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단기적으로 급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기 급등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채나 뭔가 미국이 달러의 부채를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조금 부채를 뭔가 수합을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2021년도 방송할 때, 2000년도 방송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그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무조건 1억을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차트가 조금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단기 급등은 없지만 저는 중장기 혹은 이제 7, 8월 정도에는 저는 무조건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무조건이란 말은 없으니까 8월 정도에는 한 7, 80% 넘는 불장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지금은 단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혹은 이제 마진으로 숏만 잡으시고, 조금은 이제 올라가면 숏 치면서 여러분들이 좀 단타 성향으로만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